5년을 해보세요. 누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는지. 놀러도 안 옵니다. 이따 그런 예가 있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공하고 실패할 때 내가 장목을 고를 때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장목이 있더라도 그건 하되 반드시 2, 3년 정도는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장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. 하시라고 그 지역 속에 은근슬쩍 발을 들이밀어놓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장목을 해도 않는다는 겁니다. 자, 보십시오. 제가 요것들은 다 제 일기장에 들어있는 내용들인데요.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는 귀농살이 해왔던 게 어디 누구 시집살이 한다던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? 말은 통해요. 한국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사투리를 써도 말은 다 통합니다. 근데 딴 얘기해요, 서로가. 서로 딴 얘기해요. 분명히 나는 내가 얘기하기로는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. 얘기해보니까 자기들은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했지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. 이런 식이지. 의사소통은 딴 거는 다 되는데 중요한 의사소통은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 거니 차라리 10몇 년을 내가 해외에 가서 이민을 갔더라도 이만큼은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왜? 말이라도 안 통하잖아요. 말이라도 안 통하니까 뭐 내가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? 근데 여기는 말은 다 통하는데 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. 자, 제 목표는 이거였습니다. 귀농할 때 목표가 뭐 돈을 벌자 이게 아니라 우선 지역 사람이 되자. 나이가 있고 하니까요. 그래서 제가 언제 들어갔는가 11월달 이사를 한 겁니다. 11월달 이사를 하니까 동네 노인네들이 난리가 났죠. 이 추운데 그 흐름한 집을 애 데리고 왜 이사를 오냐 봄에 들어오지. 근데 저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들어갔죠. 왜? 남들 다 놀 때 가서 같이 놀자 그랬죠. 11월달 들어가서 다음에 3월까지 11월, 12월, 1, 2, 3, 5개월을 넣었잖아요. 5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분들이랑 술을 먹었거든요.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. 그러고 나니까 한 3년 산 것 같아요. 꼬박 그렇게 놀고 나니까. 그렇게 해서 겨울에 갔고요. 이 푸마시 금팔이 이건 계산이 이상한데 지금도 좀 이상합니다. 계산은요. 뭐가 이상하냐면은 전화가 와요. 야 바빠. 안 바쁜데 무슨 일이야 그러면 야 너 내일 우리 집에 와서 고추밭 하는데 좀 도와주고 내가 너 집에 로타리 쳐줄게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난 그 집 밭이나 우리 밭이나 크기가 비슷한 줄 알고 네 알았어요 하고 놀러 가잖아요. 놀다가 가보면은 그 집 밭을 2,000평 3,000평 고추 심는데 그 가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다가 우리 집에 와서는 10분도 비비비비 하고 가버리잖아요. 그럼 이게 무엇이 이게 같은 일인가 저런 일인가 그래서 하루는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밭을 한 400평 됐나 300평 됐을 거예요. 그걸 누가 로타리를 딱 치고 갔어요. 트럭. 부탁도 안 했는데 아무 말 없었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번 겨울도 내가 잘 놀았던 거야. 이제는 말을 안 해도 다 갈아주네 동네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. 서진 아빠 있어요. 예. 그랬더니 어때 그 집 앞에 거 내가 치고 갔는데 그러길래 아유 고맙습니다. 뭐 형 제가 뭐 돈이라도 드리던가. 야 우리 사이에 무슨 돈. 제가 이 말에 지렸어요. 저는. 우리 사이에 돈은 무슨 여기 아주 지렸어요. 그냥 콧구멍 안한 거 할 거나 있냐 지나가다가 했다는 거예요.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제가 나중에 밥 한 끼 살게요. 알았어. 이러고 갔어요. 그럼 며칠 있다 전화 왔습니다. 혹시 금요일 날 시간나? 금요일 특별한 일 없는데 알았어. 그날 우리 감자 캐는데 남자가 한 명이 부족하다. 야 막 구해도. 그러니까 하루만 잠깐 와서 도와달라. 예 그랬죠. 그랬더니만 목요일 날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제가 형 알아요. 제가 내일 가는 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새벽부터 밥 먹고 나온다고 재수씨 힘들게 하지 말고 아침도 우리 집 가서 먹으라고. 알았어요. 아침도 우리 집 가서 먹지요. 아침참, 점심참, 저녁, 술. 그 다음날 3일을 그 집에서 밥 먹었습니다. 300평 트랙터로 타죠.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. 이러면 감자나 뭐 쫙 심겨져 있습니다. 그러면 아줌마들 일단 가서 비닐을 싹 벗겨내요. 그 전날 이제 주인이 예초기 들고 감자 위에 있는 걸 다 쳐내고 아줌마들이 비닐을 다 벗겨내면은 홈이 이제 그 트랙터 뒤에나 경운기 뒤에 있는 감자 캐는 기계 이 기울로 이제 주인은 막 밀고 가고 있고 그럼 아줌마들이 쫙 동원 요즘은 이제 외국인들이 동원되겠죠. 아줌마들이 동원되고 호미 하나 하고 이런 뭐 그 바구니를 동원해서 다 캐갖고 한쪽에 다 담아놓습니다. 그럼 남자들이
그걸 자루에 다 옮겨 담아갖고 2인 1조로 그놈을 들고 트럭에 실어갖고 다시 대형 저장고로 옮겨야 됩니다. 남자는 무조건 짝수로 와야 돼요. 처음부터 홀수로 뽑아놨어요. 그 3일. 그러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? 제가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죽겠다.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지. 한 300평 그 당시에 평당 200원이에요. 6만 원 주고 될 일을 3일을 가서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. 왜 이게 계산이 맞냐 이거죠. 계산이. 그래서 하루는 제가 동네 노인네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. 아저씨 왜 옛날에도 집집마다 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소 며칠 한 집 있었지. 그럼 그때는 쟁기질 같은 거 하면 돈은 뭐 어떻게 갚았어요? 그때는 우리 동네는 일주일 가서 일해줬는데 그런 거예요. 근데 내가 이걸 꼭 따로 생각 못해요. 아 씨발 옛날에 일주일 일했구나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움이 됐어요. 왜 도움이 됐냐면은 일 빨리 배웠습니다. 일을 굉장히 빨리 배워요.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데 끌려다니면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틀면서 일하잖아요. 일을 굉장히 빨리 배웠어요.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 학생들이랑 일을 같이 안 하는 게 학생들이 저랑 일하고 싫어해요. 많이 하고 빨리 한다고. 그러니까 전기술이다 보면은 제가 같이 일하려고 하면 그 사람 딴 데 가서 쉬고 오라 그러지. 일하는 소리 안 해요. 자기들도 힘드니까. 처음에 일을 그렇게 배우고. 두 번째로 빨리 동네에 들어가는 겁니다. 일은 그 동네 사람들하고 제가 했죠. 일로서 같이 장목으로서 일로서 엮여야 제대로 지내는 겁니다. 돌아왔으니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너무 억울했어요. 이놈 계산 때문에. 오죽했으면 일기장에 제가 그 얘기 찍었습니까? 나는 앞으로 다시는 대농 짓는 놈들하고는 품앗이 같이 안 한다는 정도니까. 그리고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아까 우리 선생님 저보고 귀농학교에 9개월 동안 할 게 있느냐 했는데 별걸 다 합니다. 저희가 영전도 하고 지술이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귀농한 지 4년인가 이때쯤 됐는데 서울을 갈 일이 있었어요. 그 당시에는 그 화천에서 가려면 춘천을 가서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상봉터미널에 이제 갈 텐데 상봉터미널에서 내리면 올라가는 여기 이제 그 지하철인가 뭐 타고 갈 때 올라갈 쪽에 옆에 벽에 거울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. 근데 저는요, 여러분 제가 지금 피부색이 좀 흰 편이죠. 희다고 하세요.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하얗습니다. 그때도 마찬가지였죠. 동네가 하얗다고 생각하고 서울 시내를 가서 쭉 올라가는데 옆을 딱 거울을 보니까 저만 까만 거예요. 이 서울 사람들 틈에 딱 서 있으니까 다 하얀데 저 혼자 새까만 거예요. 그러니까 뭡니까? 이거 뭐야? 4년 만에. 나는 완전히 이제 서울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꼈죠.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니 하루 일하다가 들어오니까 저녁에 밥을 먹는데 뉴스에 뭐가 나온가니 전국에 정전이 됐다는 겁니다. 6시간인가 몇 시간 정전이 됐는데 저희는 몰랐거든요. 하루 종일 정전된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. 밥 먹다가 알았죠. 이제 밭에서 일하는데 정전되고 왔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그죠? 그 우사라든가 아니면 양의장 하시는 분들은 뭐 난리가 나겠지만 일반적인 농가는 정전되고 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 생각이 얼핏 드는 겁니다. 만약에 서울에 일주일만 정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죠. 그러니까 아마 수업이 죽어나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27층 아파트에 이제 창문도 안 열리는데 거기에 한번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내려오지도 못해요. 이제 그죠? 에어컨도 안 들어가는 찜통에 일주일 버틴다. 그리고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가잖아요. 또 27층을 어떻게 할 겁니까? 아파도 병원도 못 가죠. 모든 게 올스톱된 상태에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럼 우리 동네는 짚어봐요. 우리 동네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안 죽어요.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봤을 때 생활력은요. 어디에 투자를 하고 막 이 생활력은 도시 사람들이 최고입니다. 4년만 지난 저도 못 따라가겠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력을 서울 사람들, 도시 사람들 따라갈 수 없죠. 근데 뒤집어서 생존력은요. 시골 사람들이 훨씬 낫죠. 아마 아무것도 없는 섬에다 가더라도 뭐 뱀 잡아먹고 깨구리 잡아먹고 우리 동네 노인네들은 다 푸실푸실 살쪄서 나올 거고 그죠? 우리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?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죽는 건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먹다가 죽어 나자빠질 거 아니에요. 실제로.
그런데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우리 동네 분들은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이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력이 있는데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딱 든 겁니다. 귀농한 지 4년에서 5년 사이 되니까. 나는 이제 도시 사람도 아니에요. 태어날 때부터 시골에서 막 저렇게 산 시골놈도 아니에요.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. 동네 사람들은요, 뭐 고장나면 지가 다 고치잖아요. 뭐 부서지면 용접도 자기가 해. 뭐 부서지면 못질도 자기가 해. 다 자기가 고쳐. 기계가 고장나도 자기가 해. 나는 그런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. 그래서 나는 주변인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고 다니는 말이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. 그래서 시골에 반드시 필요한 게 용접이 필요합니다. 용접 배우고 전기 배우고 뭐 배관을 주고 그런 거 도움되는 기술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도 그 기술을 저희가 집어넣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살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 기술들이. 자, 그럼 개미와 배짱이는 공간이 시골에서나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살아남습니다. 왜? 부지런해갖고요. 부지런한 사람,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뭐 텃세가 심하다 뭐 하니까 뭐 시골에다 잘하라 뭐라고 말도 많지 않습니까? 근데요, 제가 경험해보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. 가서 쭉쭉 살짝 농사만 짓고 있으면은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, 마을 위에 한 번도 안 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. 처음에는 별 욕을 다 해요. 저 젊은 새끼가 와서 뭐 싸가지 없는 놈이 이사 왔다 뭐 또 온갖 욕을 다 하지만 한 해 지나고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보면요, 동네 분들이 와요. 가까이 음료수 갖다 줘. 먹고 일하라고. 술 한잔 먹고 와서 하자. 이렇게 열심히 한번 봐줘요. 그러면 열심히 해야만 봐주느냐 아니면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. 안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. 배짱이도 살더라고요. 그래서 시골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요, 뭐냐면은 빌린 땅에는 돌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요. 임대했는 땅은 돌도 골라내지 말라는 거예요. 왜? 돌 골라놓으면은 주인이 찾아간다고. 주인이 달라낸다고. 빌린 땅은 돌도 그러지 말라는 얘기 있고 또 하나는 공간이 아까 지금 요 얘기입니다. 시골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뭐 지혜가 이렇게 있고 뭐 한데 제가 잠깐 까먹었습니다. 무슨 얘기를 하지? 남의 땅에 돌고를 네, 그거 전에 그 얘기를 까먹었어요. 배짱이 얘기하다가 배짱이 얘기인데 뭔가니 부지런한 놈이나 게으른 놈이나 다 먹고 산다는 말들을 하셔요.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. 제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, 저희 동네 옆에 이제 춘천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. 키가 한 180 가까이 돼요. 이 친구가 그 동네 이사를 가서 뭘 했는가 하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그냥 놀았어요. 그냥 놀았어요.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? 이상한 놈이 왔잖아요. 도시에서. 대학도 뭐 어디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고 멀쩡한 놈이 뭐라고 키도 멀쩡한 놈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아요.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어디 아프다 그런 거예요. 아프다. 근데 이게 외상이면 안 됩니다. 그것처럼 뭐 무릎이 관절이 안 좋은데는 잘 걷다가 꼭 걸려요. 동네 앞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하다가 내가 괜찮아 걷잖아 꼬꾸랑 동네 사람이 나타나요. 그러니까 외상은 안 되고 내상이면 가능해요. 뭐 간이 안 좋다, 뭐가 좋다 이건 되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말한 건 안 해요. 근데 얼굴이 허옇고 이렇게 먹을 때까지 큰 사람이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레진작으로 제가 아파서 왔구나 된 거죠. 간이다, 뭐 심장이다, 사람들끼리 말도 많은데 어쨌든 아픈 놈이에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재밌는 게 마을 구역할 때도 꼬박꼬박 나와요. 일은 안 하고 꼬박꼬박 나와서 동네 노인네들이랑 앉아서 노닥노닥거리면서 막걸리 먹고 들어가고 막걸리 먹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뭐라고 합니다. 왜? 아픈데 뭐. 아픈데 이게 3년 지나고 4년 지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의뢰 이 친구는 일 못하는 사람으로 딱 돼 있어요. 그랬는데 하루 난리가 난 겁니다. 이 친구들이 서울에서 친구들이 단체로 놀러 와서 이 집에서 술 먹고 뭐 난리가 난 거죠. 그런데 이장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병이 걸려서 아픈 놈이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있거든요. 딱 걸린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다음날 이렇게 가는데 누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자네 어제 잘 놀던데?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머리가 비상하니까 친구가 아유 그게 말입니다. 제가 그저께 서울 갔잖아요. 집에 갔다 온다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였거든요.
놈이라고 했던 이장님이 또 얼굴이 싹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무슨 방송국 같은 데 오면 무조건 끌고 나가는 거예요. 이 친구가 원래 간이 이렇게 우리 동네 물 좋고 해갖고 이 피부 봐라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미 일 안 하는 사람도 지켜있죠. 이미 그렇게 알죠. 그 이후로도 일 안 해도 아무 말 안 해요. 잘 살아요. 잘.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. 동네 사람도 아무 말 안 해요. 그러니까 꼭 뭐 부지런해서 산다.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. 하여튼 제가 백인백색이다. 모든 방법들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들어가면서 동네에 얽혀 살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죠. 아까 보였는 그렇게 있는 걸로 퇴비 만들어서 쓰고. 그죠? 자, 이제 동네 내 안에 얘기를 해보면은 혹시 선생님 저기 서산에 사는 동네가 무슨 동네입니까? 자살하기라고. 리. 무슨 리? 기은리. 기은리라고 쳐요. 기은리를 딱 생각했을 때 그럼 기은리가 기은리 이렇게 보이잖아요. 기은리. 처음 보면 이놈이 무슨 얘기냐 2년 좀 지나면 이제 기은리가 하나가 아니네. 쪽파, 양파, 대파, 무슨 파 기은리인데 7파가 있고 이래는 둘이 같이 앉지도 않고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. 처음에 들어가면 똑같아. 기은리 하나예요. 그러다가 2년 지나면 이게 이렇게 얽히고 설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5년쯤 가다 보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. 뭐냐면요. 집권층이 한번 바뀔 때가 된 거예요. 동네 이장님 임기 아시는 분 혹시? 보통 전국의 이장님 임기가 2년 아니고 3년이에요. 한 번만 하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소한 재선하거나 3선은 해요.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지 않은 5년 저쯤 되면은 어떤 동네에 따라서 이제 이장이 바뀔 때가 된 거예요. 보통 한 20년도 하는데 그 중간에 한 번은 꼭 바꿉니다. 재밌어요, 동네 분들이. 한 번쯤은요, 바꿔버려요. 반대파가 올라온다 이겁니다. 자, 나는 5년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? 5년을 살면은, 이제 동네에 웬만큼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리고 동네 사람하고 또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하는데, 어느 날 보니까